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주말 사이도 중동발 리스크가 조금 더 불거졌었고 또 이번 주에 진행되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이슈로 주식시장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코인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할까요? 비트코인 주말 사이에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오늘 월요일 기준으로 본격적인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지수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3조 3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1.5% 정도 반등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거래량 같은 경우는 주말 대비해서 오늘은 약간 잠잠합니다. 920억 달러 정도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현물 ETF, 기관들은 매수를 해줬을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행히도 지난 금요일에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있긴 했습니다만 기관들은 5거래일 연속으로 현물 ETF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펀더먼털 측면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개별 종목들의 가격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요. 전일 대비해서 1.6%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10만 7천 달러 선까지 우뚝 올라선 모습을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11만 달러로 출발했던 비트코인이 CPI와 PPI의 긍정적인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10만 7천 달러 선까지 올라간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 됐을 때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슈와 함께 비트코인이 10만 3천 달러 선까지 내려갔다가 주말 사이에는 10만 5천 달러의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 오전 12시 기준으로 10만 7천 달러를 다시 한번 재차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일각에서는 차트적인 분석과 함께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는 10월까지 23만 달러까지의 가격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이번 주에 진행되는 FOMC 회의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 결정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채널단 안에서는 긍정적인 가격의 기조가 계속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을 함께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약간의 가격 변동성이 나왔었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더 큰 가격 상승을 이 시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4% 가까운 지수 반등이 나오면서 2,6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기관들이 현물 ETF 쪽으로 이더리움을 강하게 매수해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었죠. 고래들이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면서 이더리움도 금방 가격 회복에 성공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다만 리플 같은 경우는 2% 내외의 반등을 보이면서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2달러 정도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외 종목들의 가격 변동성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과 함께 전반적인 상위권의 코인들 일제히 상승 흐름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솔라나가 7%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올라오고 있는 코인입니다. 주요 증권사에서 현재 솔라나에 대한 S1 보고서를 SEC에 모두 제출을 완료한 상황이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빠르면 3주 안으로도 현물 ETF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출시 여부와 관련해서 당분간 솔라나의 가격은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오늘 상위권 중에서는 트론만 홀로 약보합권의 가격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종목들도 함께 점검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하이퍼리퀴드 굉장히 뜨겁습니다.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해내고 있는데 오늘만 10% 넘게 오르면서 6만 원 선 결국 돌파를 해냈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엄청난 거래량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 외 수익 같은 경우도 4% 정도, 체인링크와 아발란체도 3% 이상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외 이슈가 있는 종목들과 이 변동성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페페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바이낸스 안으로 대규모 이체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페는 2% 정도, 이더리움은 3%대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거래소 안으로 물량을 입금한다라는 건 매도의 시그널로 풀이를 하기 때문에 가격 약세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거래소 밖으로 물량을 빼는 건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보호하겠다라는 관점으로 풀이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과 함께 시장의 긍정적인 기조가 이어지자 두 종목 모두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세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넷 전환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기술적인 펀더먼털이 더 강해진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는 3.6% 정도의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약보합권을 마무리를 짓고 오늘 본격적으로 반등을 일제히 해주고 있는 코인 시장인데요. 이외 이슈들과 주요 종목들 전문가님과 차근차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코인 트렌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힘을 다시 내주고 있는 코인 시장. 지금부터 보다 꼼꼼하게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바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형빈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본격적으로 코인들의 모습을 만나보기 전에 고래들의 타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현재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이란이랑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고 그 와중에 아직 금리 인하가 나오지도 않고 있죠. 자, 일단 이거 먼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저희가 이번 주에 금리 결정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한번 비트코인이 크게 변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시는 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전쟁이 났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코인이 큰 하락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큰 하락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보시면 이제 코인이 곡물 가격이 인해 가지고 마이너스 막 20%, 10% 나왔는데 이번 전쟁이 생각보다 코인 하락이 크게 안 나온 이유는요. 첫 번째로 일단 이스라엘이랑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전면전을 안 하고 서로 미사일만 주고만 상황입니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한때 군인으로서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렇게 미사일만 쏘는 그런 전쟁은요 생각보다 경제적인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원유 같은 데를 이제 쏠 경우에는 이제 큰 피해를 주겠지만 현재 이 정도 가지고는 코인 시장에 큰 의미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저희는 이번 주 이제 금리 결정에 좀 큰 중요성을 좀 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코인 시장이 굉장히 지금 조용한데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하기 전에 정고점이 나올 때 진입을 한다. 두 번째, 아니면 최대한 쌀 때 우리는 매집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 와중에도 분명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고래들을 따라가야 최대한 큰 수익률을 벌 수가 있으니까 이 고래들이 언제 어떻게 매집을 하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뭐 굉장히 많은 지표가 있지만 저는 차트적 관점으로 어떤 식으로 고래들은 매집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매집 흔적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면 이제 고래들이랑 비슷한 평당 금액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즉 완전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이는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통 이런 말이 있죠. 이제 무릎에서 사가지고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이제 매도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큰 수익률을 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2배, 3배는 쉽게 가져갈 수가 있죠. 뭘 했을 때 고래들이랑 비슷한 평단가를 맞췄을 때 생각보다 코인 시장을요 일찍 탈출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이득이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잡아볼 수가 있겠냐?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해요. 박스권을 유지되는 형태가 나오면요. 첫 번째로 우리는 고래가 매집을 하고 있나? 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박스권만 나왔다고 해가지고 매집이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락파동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일상입니다. 자, 그러면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여기 박스권이니까 고래들이 매집을 하겠다. 자, 뭡니까? 하락을 하면 매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박스권만 나왔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예를 들어가지고 박스권이 이제 크리스마스 나무 틀이라고 하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장신구를 달지 않습니까? 그 장신구들이 모두 모여야 우리가 세력들이 매집을 할 수 있는 증거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제가 지금 쉽게 비유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장신구가 어떤 역할을 차트에서 보여줘야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저점 이탈을 당연하게 안 했을 때죠. 저점 이탈을 할 경우는요.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하락 파동이 연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을 지켜줘야 다시 한번 올릴 수가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약간의 페이크, 이제 그런 움직임으로 살짝 이탈시키고 올리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패턴을 이제 흔히 말해가지고 이제 뭐 어려운 용어기는 한데 이제 와이컵 패턴 뭐 그런 거라고 말하기는 합니다.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검색하면 나오기는 하겠지만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간에 저점을 이탈을 안 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런 꼬리 있죠. 이런 꼬리들이 밑에서 많이 생성이 돼야 아무래도 우리가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다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꼬리가 달렸고 그 위에 캔들이 있으면요. 보통 우리가 종가가 어디예요? 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 밑꼬리는 왜 생성이 됐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 캔들을 과거의 모습으로 돌려보면 원래는 이런 음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밑바닥에서 누군가가 계속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밑꼬리가 결국에 지워지고 캔들로 남는 흔적이 되는 겁니다. 즉 밑에서 누군가가 매집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밑꼬리가 많이 달리는 형태의 차트는요. 우리가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거래량까지 플러스로 붙게 되면 그거는 이거는 거의 반확정이다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저점 이탈을 안 해줄 시에는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점 이탈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이제 밑꼬리가 좀 여러 개 생성이 되고 그런 다양한 요소가 이제 혼합이 돼야 아무래도 우리는 이때가 진정한 바닥이다. 이때가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 의미 있는 금액대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밑꼬리가 이제 길다고 해서 이것만 고래들이 매집을 한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반면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뭐 옛날에 막 룸네트워크 이제 그런 코인들이 많이 이제 보여준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아크코인 차트거든요. 근데 이 코인 특징이 뭡니까? 밑꼬리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윗꼬리가 뭐가 있습니까? 윗꼬리가 있습니다. 네. 발음은 좀 비슷해가지고 헷갈리긴 할 텐데요. 밑꼬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윗꼬리가 긴 캔들도 매집의 흔적이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밑꼬리가 달린 거는요. 분명 누군가가 매집을 했기 때문에 생성이 된 거면 반면 윗꼬리가 많이 달린 거는 누군가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은요.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거는 하락 반전한 캔들이에요, 여러분. 이 캔들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저항 구간에 있을 시 상승보다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나 제가 왜 이 박스권에서 윗꼬리가 등장한 캔들이 나왔을 때 이것도 매집 흔적이라고 볼 수 있냐? 자, 여러분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윗꼬리가 긴 캔들은요.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박스권을 똑같이 지켜준다는 가정하에 저점 이탈을 안 해주고, 자, 고래들은요, 보통 매집을 할 때 테스트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A코인이라고 할게요. A코인에 매집을 하려고 할 때 여기서 만약에 세력들이 이제 고래들이 매집을 했는데 과연 개미들이 얼마나 들어올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아무래도 그걸 테스트를 해야 쉽게 펌핑을 시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먼저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스트를 하려면 먼저 상승을 시켜야 돼요. 상승을 시키면 이제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 거래소에 갑자기 이제 막 코인들이 막 2%, 3% 오르는데 특정 코인이 막 하루에 20% 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코인들 보자마자 어떻게 되겠죠? 이제 나도 매수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 코인들이 갑자기 매수가 나왔을 때 이제 개미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매집을 진행합니다. 진행을 하면요, 세력들이 이 정도로 매집을 하는구나 테스트를 끝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현상이 보통 나오냐, 이 박스권에서 정그림 보시면요, 이렇게 매도를 진행을 합니다. 매도를 진행하면요, 갑자기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개미들은요, 떨어지네 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 던져버립니다, 시장에. 그러면 이 시장에 던져버린 물량들을 누가 받겠습니까? 물량이 부족한 고래들이 이거를 계속 하나하나씩 콜렉션 마냥 모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고 해서 안 좋다는 건 아니라 이 박스권 안에서 이제 윗꼬리가 달린 이런 차트의 모양은요, 우리가 세력의 매집 흔적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닥권에서 지금 대부분 코인들이 위에 있는 것보다 아래에 있죠. 다 지하실에 있는데요. 이런 지하실에서 박스권을 이제 일봉, 주봉, 4시간봉, 12시간봉, 큰 시간봉 단위로 이런 차트를 만들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밑꼬리가 달리거나 아니면 윗꼬리가 크게 계속 한 3개월, 6개월 달리고 있는 차트가 있으면 그 코인은 좀 굉장히 여러분들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코인들이 추후에 크게 오를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가 크게 달려도요, 결론적으로 이 박스권을 지켜주니까 이렇게 큰 상승을 했죠. 참고로 이때는 한 300원대였는데 이때 한 2,000원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길게 매집을 할수록요, 크게 오릅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여러분. 원격을 모으는데 당연히 이 원격 길게 모을수록 위력은 강해지지. 이게 약해지면 오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게 행보를 할수록 지치겠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차트가 나오는 와중에 다른 코인 다 오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경험해봤으니까 압니다. 21년도에 불장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진짜 엄청 안 오르거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나머지 코인들은 계속 올라가지고 이거를 다 팝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근데 이 파는 와중에도 고래들은 계속 매집을 진행해가지고 원격을 더 모으는 거고, 추후에 이런 차트가 가장 나중에 보면 크게 오르는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가 있으면 적은 동력이 좋으니까 한번 포트폴리오에 넣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발견한 차트 중 하나인데요. 주봉 단위에서 박스권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밑꼬리가 이렇게 달려주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저점을 이탈 안 해주고, 지금 보시면 거래량도 제가 오늘 표시를 안 해놨는데 최근에 일봉 단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나온 코인이 있습니다. 자, 이 코인이 뭔지는 제가 지금 보시면 언급을 안 했죠. 만약에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나올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만약에 들어오시면 밴드망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이 코인에 대한 썰을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 거래량 나오고 있고 저점 이탈 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매집을 해볼 수가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제가 설명할 테니까 지금 QR코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좀 이따 방송 끝나고 집 가서 이제 한번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교육을 이제 끝내도록 하고요. 이렇게만 매집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에 있을 큰 상승 아니면 큰 하락의 위험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 중 하나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메인 전략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 메인 전략 중에서 오늘 배운 거는요, 그냥 부하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큰 기반에 매매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야 하냐? 첫 번째, 먼저 추세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큰 시간봉의
잠시만요. 추세가 상승일 때, 상승일 때 먼저 우리가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하고 저항을 체크를 합니다. 아무리 상승하는 추세여도 저항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자리가 알고 보니까 고점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마이너스를 크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손실을 덜 보더라도 지지하는 구간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한다. 어차피 여러분들 코인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 시즌보다 코인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번 시장은 코인 개수가 많기 때문에 엄청 오르지 않을 것이다. 맞는 말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 안 좋게 보지 마세요. 좋게 보면요. 그만큼 자리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코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메리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상승하는 추세에서 그 다음 지지하는 구간을 발견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매수하는 게 무서워요.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편하게 우리가 다 제공해 드립니다. 뭐가 나옵니까? 매매 신호가 등장을 한다. 이 보도지표를 기반으로 한 매매 신호가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등장을 하니까 그거만 보시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잡을 수 있는 실용지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보면요. 자, 간단합니다.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강력한 상승하는 추세, 횡보, 알 수 없는 추세, 강력한 하락하는 추세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와 있고요. 우리는 무조건 초세 구간에만 매수를 해야 여러분들이 높은 승률을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구간에서도 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굳이 여기서 매수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저점 매수를 하겠다. 아까 내가 교육을 한 대로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빨간색이랑 노란색에서 매수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고 싶고 수익률이 조금 적더라도 나는 확실하고 기준이 있고 당당한 그런 승리를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 녹색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요. 굉장히 높은 승률과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신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 반대로 매도하는 신호에도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구간에서 신호가 등장을 했을 때 매수를 하면 추후에 크게 오르고 나중에 나오는 매도 신호에 매도를 했으면 굉장히 좋은 매매가 진행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 여러분들한테 매매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지금 밴드방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지표 공짜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밴드방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밴드방에 들어오면 뭘 할 수가 있냐? 이 지표만 얻어갈 수가 있냐? 그러면 나 안 들어갈래? 할 수가 있죠. 자, 그걸 아니까 저희는 그것만 주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매일 오전 9시에 제가 타점이 나올 때마다 급등 종목을 공개를 합니다. 이거 외에도 타점이 시간대에 등장을 하면 제가 아무 시간대에 드리고 있으니까 심지어 이제 주말에도 제가 하나 드렸습니다. 하나 수익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종목을 드리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방송 전에 관심 코인을 먼저 공개를 합니다. 오늘도 먼저 공개를 했고 생각보다 빠르게 수익이 났습니다. 한 30만 원 수익이 났는데요. 처음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은 저한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신기했고요. 세 번째, 저희 지표가 공짜로 배포가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무조건 평생 공짜로 갈 거니까 꼭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비트코인 시장 브리핑 분석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희 거 보시고 비트코인 어떻게 흘러갈지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런 금리 아니면 뭐 CPI 굉장히 중요한 경제 일정들 제가 다 월요일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고 특정 시간대에 매매를 조심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지금 QR코드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정보들 다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래들의 매집 흔적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설명 주셨습니다. 다만 이런 시그널을 내가 직접 찾아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야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고 링크 클릭하고 입장을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픽해주시는 종목들 데일리로 만나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후 전략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매일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 함께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가격 회복 긍정적으로 나와주긴 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전문가님의 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전문가님과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금일 비트코인 시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전쟁이 나면서 불구하고 주말간에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빠른 회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지금 이거를 캡처했을 때 금액은 약 106.3K였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 오른 약 107K입니다. 자, 107K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쯤 캔들이 되겠죠. 색칠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인데요. 제가 늘 강요하는 저항대가 있습니다. 106K부터 107K대까지의 이 매물대 저항,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해야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현재는 이 매물대 상단 부근을 도달한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슬슬 이 상단 부근을 돌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지를 받는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타점이 나올 시에는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 수익까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 하락하는 채널의 상단 부근 대략 한 109K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7K를 돌파해주고 작은 시간 보험 키셔가지고 지지받는 곳이 나왔다 할 경우에는요. 107K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매수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돌파 실패하고 하락이 나온다 할 시에는 제가 그어놓은 이 매물대 약 102.6K에서 103K까지 하락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단기적인 매수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평선인데요. 자, 이평선 같은 경우도 드디어 조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말간에는 이 20일 이평선에 저항을 받는 모습이어가지고 이 저항받고 일봉상에 있는 60일 이평까지 하락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으나 그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20일 이평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현재는 107K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높은 이런 모습이어가지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마감을 해주고 한 이틀, 3일 이런 모습이 나올 시에는요. 이 20일 이평이 약간의 하방 각도에서 말아 올려주는 각도이기 때문에 더 신뢰가 있는 지지의 이평으로 바뀌게 된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차 캔들만 돌파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위에서 이틀, 3일을 이제 숙성을 시켜야 추후에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일봉상의 21일 평 지금 돌파하고 있으니까 이 21일 평을 지지하고 있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토캐스틱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락보다는 지금 상승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중기는 하방이지만 단기랑 장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지금 단기가 올라주고 있고 이 단기가 올라주고 있다는 것은 중기 또한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도 있다는 거고 장기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 오르겠죠. 장기가 지금 건재하니까 이 장기가 건재하다는 거는요. 단기랑 중기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보다는요. 상승 시그널이 지금 매우 강한 상황이다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알트코인 시총인데요. 뭐 딱히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자, 작도 관점 보시면요. 현재 지금 이 수평 지지 약 806포인트 여기를 이탈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새로운 바닥을 이제 안 만들어주고 겨우겨우 버티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무리 올라봤자 지금 보이는 이 하락하는 선, 이 선의 상단 부분을 저항받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눌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트코인들이 크게 오를 만한 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래도 오를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이평선의 모습 보겠습니다. 현재 이평선이 응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평선이 응축을 한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차트적 관점 봤을 때에는 이제 횡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평선의 응축은 차트적으로 횡보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이 현재 1분 단위로 응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지금 거래소 해보시면 막 10%, 20% 오르는 것보다는 막 3%, 마이너스 2% 이런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움직임은 이제 큰 상승보다는 약간의 횡보 아니면 약상승, 약하락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트코인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그럼 다음에 이슈코인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골든크로스 출현과 함께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기대되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 종목들 어떤 이슈와 함께 변동성을 보이고 있을까요? 코인 이슈 브리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민경 캐스터가 준비해줬습니다. 네, 코인 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계속해서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흘째 밤낮 없이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대세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지금 이 미국의 아마존과 월마트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부분을 검토
검토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전통 이 카드사에 또 위협을 가할 수 있을지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XRP 운명가를 6월 16일입니다. 이 4년간 길었던 법정 공방이 과연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또 법원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또 기각을 할지 이런 여부들 체크하면서 가격적인 추이에 대한 분석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교전이 사흘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서로를 향해서 미사일을 지금 공습을 펼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속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테헤란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수장이 사망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항, 이란의 외무부 건물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에너지 인프라까지 공습 범위가 확대가 된 상황인데 오늘 오후 2시에 이스라엘 내에 있는 미국의 대사관에 또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피해를 얻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런 큰 피해는 아니고 인명 피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대응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공격할 시에 전례 없는 보복을 경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위해서 지금 올린 상황입니다. 과연 여기 정상회의에서 이 중동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뉴스들 잘 챙겨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이슈는 아마존 월마트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검토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 내 큰 대형 기업인 아마존 월마트에서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자체적으로 발행을 한다면 수수료 감면이나 혹은 감소 효과나 더 빠른 결제 처리가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자체 그룹으로 발행을 하게 된다면 이 전통 카드 업계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 발행 시에 담보 보유 이자나 이자 등으로 인해서 새 수입원이 전망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신용카드 업계 타격도 불가피하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번 주 또 현지 시각 수요일에 있을 지니어스 액트 법안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본회의 표결이 되게 된다면 또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라갈 경우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들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코인 시장에 또 가격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과연 이번 주 수요일 또 정말로 표결에 이를 수 있을지 이런 뉴스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XRP 관련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플과 SEC의 이 소송 합의한 결과가 이르면 16일에 발표가 될 수 있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코인센트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이 소식들을 살펴보자면 이 토레스 판사가 16일에 리플과 SEC와 합의한 심사를 발표할 수도 있으며 혹은 이를 기각할 수도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리플 관련해서는 호재성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 미국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USDC의 XRP 레저 통합 그리고 올해 2분기에 예정된 이 메인넷 출시 계획 등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성 모멘텀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리플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SEC와 법적 공방이 마무리될 시에 추가적인 상방이 더 열려 있을지 계속해서 이슈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XRP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달 동안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2달러 초반대 가격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과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자, 오늘의 이슈 코인은요. 아까 이제 말씀을 주신 대로 리플 코인이고요. 자, 요즘 제가 리플, 이더리움 이런 코인만 가져오고 있죠. 자, 제가 절대로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슈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알트코인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나마 이런 것만 가져올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없어요, 딱히 이슈만한 게. 왜냐하면 오르고 있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이슈가 없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제외하고 말이죠. 그래도 리플 굉장히 관심 많으니까 먼저 보면요. 최근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이제 2.16달러에서 행보가 나와주고 있고 지금 금액대에서 상승이 나올 거냐 아니면 하락이 나올 거냐 이런 식의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바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리플의 일봉이고요. 오늘은 원화가 아니라 아까 나온 대로 기사에서 달러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제가 그어놓은 이 부분 있죠. 이제 2.06. 이 부분이 제가 원화로 말했던 2,900원의 지지라인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도 2,900원, 3,000원 이런 데를 매집을 해라를 좀 여러 군데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SNS 언급을 했고요.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버텨주는 모습이고 그렇다고 매수를 크게 할 필요가 있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를 때를 많은 오른 코인이기도 하고 올라봤자 이런 하락하는 채널 상단 부근 저항에서 분명 다시 한번 매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굳이 우리가 매집을 크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이 코인 말고 다른 좋은 코인들을 보는 게 더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봉상인데요. 우리가 주봉상에서 22평을 확인하게 되면요. 이 파란색 2평이죠. 이 부분에 지금 이탈을 해주고 하락하는 각도에서 저항 자리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놓고 위에서 저항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옥상에서 어떤 살인마가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갈 겁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더라도 망치를 맞고 내려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항 자리가 대놓고 앞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22평선이 이게 이런 모양이 아니라 약간 이런 상승하는 모양이었으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러면 올라간다라고 말했겠지만 지금은 하방하는 각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굳이 매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주봉상에서 22평 돌파해주고 지지할 때 이때 매수해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뭐 리플 3,000원에서 고작 해봐야 뭐 3,400원 이때의 차이인데 어차피 여러분들 리플 바라볼 거면 10,000원 바라보실 분들이 굳이 리플 400원 차이로 불안한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할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확실한 기준이 있을 때 확실하게 여러분들 상방이 보일 때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길게 보실 거니까 이 금액 차이가 난다고 해도 저는 확실하게 상방이 돌 때 매수를 하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올라가더라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주봉상에서 22편 돌파해주고 지지받는 곳에서 매수를 하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일단 주봉상에서 22평을 재돌파해줄 수 있는지가 주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리플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분석들 방송 외 시간에서도 궁금하시죠? 그런 분들께서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오전에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한 힌트도 먼저 나가고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비트코인의 시황까지도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자료는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6월 동안 함께 만나봤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볼 코인까지 설명 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볼까요? 자, 돌아온 수익률 발표 시간입니다. 자, 최근 보시면요. 저는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부 다 4연승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봐도 이런 식으로 4연승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기록이 좀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좀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 네, 좀 게으름이 있어가지고 이 뒤에도 원래 기록이 한 2개 있거든요. 이제 주말에 냈던 이제 포켓코인이랑 그다음 방금 나왔던 이제 컴파운드 이제 그런 관심 코인이었는데 이 두 코인은 제가 좀 귀찮아가지고 정리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요일 날 방송할 때 언급을 할 거고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10연승을 보여주고 있죠. 저도 부담스러워요. 슬슬 어떻게 보면. 보통 한 번쯤은 져야 되는데 한 번쯤은 이제 손실이 나와야 되는데 뭐 시장이 좋은 거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좋다면요. 원수익 매매를 해도 수익을 버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장이니까 아무래도 수익을 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10연승으로
수익을 봤던 이유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사용하는 실용 지표 이거 하나만 이용하면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마스코인입니다. 관심코인 언급했었고요. 제가 이 코인을 왜 처음에 언급을 했었냐? 자, 1시간 봉이랑 4시간 봉에서 보시면 무슨 구간입니까? 초록색 구간이다. 이거는 뭐다? 강력한 상승하는 추세. 우리는 무조건 언제 사라고 했습니까? 차트가 강력한 상승하는 추세에 있을 때 매집을 해야 한다. 를 알 수가 있고 하락하는 추세에 매집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도요 분명 수익 벌 수 있죠. 하지만 가능성은 더 낮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강력한 상승하는 추세 안에서 매집을 해야 되고요.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 구간이 강력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보자마자 바로 매집을 진행했었고요. 추가적으로 장기평입니다. 일봉상에서 장기평을 돌파해주고 지지를 받을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여러분 저항자리, 수평 저항 아니면 이평선 이런 거를 돌파해주고 지지할 때 저는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이거는 굉장히 쉬운 타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이 방금 신호를 보지 않았어도 그냥 이거 하나만 체크를 했어도 반면 수익을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그냥 바로 매수를 한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었고 익절을 진행 어디서 했냐? 지금 보시면 수평 저항 부분입니다. 매물대 저항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안전하게 익절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장이 강력한 상승하는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근처에 있는 매물대에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버신 다음에 이제 시드가 천천히 쌓이니까 천천히 쌓이는 시드로 여러분들이 뭐 장기 투자할 종목을 찾거나 그런 식의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에이브입니다. 에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밴드에 언급을 했었고요. 자,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언급을 했을까? 바로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1시간 봉, 4시간 봉이 강력한 상승하는 추세인 초록색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매집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늘 말하지만 1시간 봉이랑 4시간 봉에서 뭐가 없을 때 강력한 하락한 시그널이 없을 때 그러니까 쌍봉, 헤드앤숄더 이런 하락 반전 패턴이 안 나올 때 그때는요 여러분이 그냥 등 긁으시면서 매수를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1%든 3%든 10%든 수익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투자만 하시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지표랑 여러분들이 약간의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해요. 뭐 쌍봉, 헤드앤숄더 이런 것도 보는 게 어렵다면 그냥 코인 하지 말고 그냥 은행 가서 돈 넣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코인에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간단한 기초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와 통틀어가지고 제가 말하는 이런 쌍봉이랑 헤드앤숄더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락을 대비할 수가 있고요. 설령 만약에 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지표에서만큼은요. 이렇게 쌍봉이 나왔을 때 신호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호만 보고 아 쌍봉이다, 헤드앤숄더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지표죠. 여러분들이 진짜 도저히 모르고 도저히 하기 싫고 나무늘보 좀 게으른 배인가 봐 이렇게 지표로 다 설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 굉장히 매력적이죠.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공짜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굉장히 얻어가기 쉬운 지표입니다. 그냥 매수 다 나와 있고 이제 매도하는 다 나와 있고 안 나온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가 제 승률을 100%로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소중한 지표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는 에이브 코인을 어디서 입절을 했냐면요. 제가 저번에 교육을 했죠. 이제 저희 일봉상에서 큰 시장봉에서 이 저희 신호지표의 주황색 선, 이 주황선 부근의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습니다. 저항이 강하고 돌파할 경우는 오르는 길 하는데 돌파를 아직은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저항 자리로 예상을 해가지고 아 여기서 우리가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구나. 왜냐하면 비트코인 시장이 현재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맞고 내려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주황선 부근에 익절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리뷰 코인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이죠. 관심 코인은 뭘 했냐? 바로 보겠습니다. 컴파운드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이제 방송 오기 전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니까
목표 금액 말한다고 해서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수익을 낸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자리가 첫 번째 1차 진입 금액이면 그건 혹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른 코인이라면 탑승하지 마세요. 괜히 그런 코인 탑승하다가 여러분들이 좀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밴드방 오셔가지고 종목 먼저 공개하니까 그거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4시간 봉에서 이렇게 초세 구간인데 동시에 매수 신호가 등장을 했죠. 굉장히 완성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컴파운드가 우리가 큰 시간봉 단위에서 강력한 상승한 추세다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저는 뭘 했냐? 좀 차트가 조금 안 이쁘죠. 왜냐하면 이 차트가 좀 변동이 낮은 코인이었어가지고 이런 모양입니다. 자, 1분봉에서 우리는 이거 봅니다. 매수하는 신호가 등장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타점을 잡았습니다. 4시간 봉에서, 그러니까 큰 시간 봉에서 진입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예쁘게 맞추려고 할 때 작은 시간봉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렇게 좋은 평단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타점을 잡았고요. 굉장히 쉽죠, 여러분? 그냥 초세 구간에서만 매수를 하시면 돼요. 뭐 쌍봉, 헤드앤숄더 이런 게 안 나왔을 때 말이죠. 자, 컴파운드의 목표 금액입니다. 자, 목표 금액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가로줄을 하나, 둘, 3개를 그었죠. 자, 이게 뭐냐면요. 수평 저항입니다. 제가 볼 수 있는 데가 아무래도 이런 수평 저항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수평 저항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한다. 자, 1차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이는 이쪽 저항이 있죠. 과거에는 수평 지지였지만 현재는 수평 저항이 된 곳. 이 76,600원을 제가 1차 목표 금액으로 잡았고요. 자, 2차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하던 이제 일봉상에 있는 주황선, 저희 지표에 있는 주황선 부근, 대략 78,000원 부근 이쯤에 드렸었고요. 그 다음 3차 같은 경우도 매물대의 저항이었던 과거에는 지지였지만 이제는 저항으로 하락을 해버리게 된 이 8만 원 구간 한번 제가 확대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보고 여기는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는 곳이다를 바로 단번에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거를 보는데 한 2.5초 걸렸습니다. 바로 보이죠,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기는 지지가 세고 저항이 세다를 바로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차 금액을요. 이 8만 원 부근에 드렸음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목표 금액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입 금액이었습니다. 자, 1차 같은 경우는 뭐 현재 금액이었던 이 당시에는 제가 드렸을 때 74,400원이었습니다. 물론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2차, 3차까지는 안 왔었고요. 자, 2차 같은 경우는요. 이제 파란색 21 2평에 있던 지지 구간 대략 72,800원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지지가 좀 강한 곳, 지지가 강한 곳을 조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 3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있던 이 매물대 최후의 방어선 이 부분에서 제가 3차 진입가를 드렸었고요. 69,800원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검은색 장기 2평 있죠. 제가 원래 여기를 3차에 드리고 여기에 4차를 써야 되는데 제가 이것까지는 급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먼저 오르고 2차를 끝냈으니까 뭐 다행으로 끝내고요. 손절 같은 경우는요. 이 매물대, 아까 봤던 매물대 있죠. 매물대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 할 경우에는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근을 이탈한 시점 69,500원에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심 코인까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저희가 밴드방 운영하고 있는데 5가지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급등 종목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심 코인 아까처럼 공개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지표 공짜입니다. 그냥 받아가세요. 네 번째 비트코인 시장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매매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경제지표 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지표 보시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단에 있는 QR코드 여러분들 스캔하고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24시간 동안 쉬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밴드방 입장하셔서 실시간 전략들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시장의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회복과 함께 내일까지도 상승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